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확정되면서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세종시도 지지부진했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성공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은 대전, 폐막식은 세종에서 열릴 예정인데 대전엔 최근 한밭 운동장이 철거되면서 당장 개막식을 치를 종합경기장이 없습니다. 유성구 하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시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부지에 2만석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등을 건립해 개막식을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시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국토부는 국제체육행사 유치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해제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유니버시아드 유치까지 확정되면서 해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 지비 해제 요청을 시작으로 체육인프라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폐막식을 치를 2만 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와 사업 규모, 재원 확보 등 문제로 번복돼 왔지만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확정된 만큼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여건이 발생하니까 예타도 기념해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면제로 신청을 하는 거죠. 충청권 4개 시도가 첫 국제행사 공동 유치에 성공한 만큼 대전, 세종, 충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망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로 충청권이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충청권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성공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도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에 참석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인천공항에서 귀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충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밝혔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은 물론 인프라 구축 등 내실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국장에는 한국공동대표단의 일원인 조영만 문체부 2차관과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시도체육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충청권 시도지사들을 환영했습니다. 공제한 골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베테랑 캐디가 술에 취한 고객의 요구에 무릎을 꿇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채 골프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주의 한 골프장. 골프 경기를 돕는 캐디가 고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화가 가시지 않는 듯 직원의 손목을 붙잡고 폭언을 이어갑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객은 술에 취한 채로 골프장에 왔고 경기 중에도 술을 마셔 경기를 지연시켰습니다. 뒷팀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기 진행이 밀렸습니다. 처음부터 나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인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고요.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는 이 같은 봉변을 당해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캐디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보름여 만인 지난 1일 결국 골프클럽을 그만뒀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여전합니다. 갑질을 당해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고스란히 갑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들끼리 말을 맞추고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서 적극적으로 캐디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요. 지난 7월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전국 500여 개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3만 2천 명. 갑질에 노출되는 우려 속에 오늘도 골프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에서 1살, 3살 난 남매가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은 경찰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대 가정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은 정식 아동학대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살과 3살 남매가 둔기에 머리와 다리를 다친 대전의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지난달 학대 위험 신호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구청이 아이들이 다닌 어린이집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흔적이 있어 의심되는데 부모한테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답하는 등 이유가 다 있어서 확신을 못 갖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 못했습니다. 정식 신고가 없어서 별도 조사와 사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치가 저희들은 또 특별히 없어요. 또 이렇게 남이 집에 가서 무조건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경찰도 학대가 일어난 집에 수차례 다녀갔지만 정작 아동학대 수사팀으론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아동학대가 아닌 소음과 소동 등으로 들어와 대부분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결국 경찰과 구청 모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진 않다 보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대에 의심이 든다면 징후를 소홀히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진 않는다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특성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아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난해 전체 아동의 83.7%가 부모로부터 발생했고 발생 공간도 86.3%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 의심 징후가 작더라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3살과 1살 난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대퇴부와 두개골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의붓 엄마에게 보험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이들이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은 3살 아이 앞으로 가입됐던 실비보험으로 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있다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다친 아이를 치료하는 병원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0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무처럼 쭉쭉 늘어나고 긁히거나 끊겨도 스스로 재생되는 전자회로 기판이 개발됐습니다. 액체 금속을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신축성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고무처럼 늘어나는 투명 기판 위에 액체 금속으로 만든 전자기판을 이용해 LED 램프를 연결하고 좌우로 당겼습니다. 기판 모양이 무너져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좌우로 길게 잡아당기고 심하게 비틀고 심지어 뾰족한 곳에 찔러 당겨도 전자기판이 망가지지 않고 불빛이 유지됩니다. 카이스트 강지영 교수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축성과 전도성을 가진 액체금속 전자기판을 개발했습니다. 갈륨을 기반으로 한 액체금속에 신축성 좋은 폴리우레탄 소재의 고분자 지지체를 섞어 이를 전자회로로 사용하는 건데 고무처럼 늘어나는 투명한 기판 위에 이 액체금속으로 인쇄해 전자회로를 그립니다. 기존 방식으론 잡아당길 경우 전자회로의 모양이 변해 저항값이 변하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연구팀은 여기에 초음파를 이용했습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마이크로 크기의 액체 금속 입자에 초음파를 쏴 분쇄하면 그 사이사이에 나노 크기의 액체 금속 입자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그 입자들이 액체 금속들을 연결시켜 잡아당겨도 저항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파티클들 사이에 이제 초음파를 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구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큰 구슬 사이에 작은 구슬들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구팀은 기존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구리와 비슷한 낮은 전기 저항에다 10배까지 늘려도 저항이 변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회로가 긁히거나 끊어지더라도 24시간 정도 그냥 놔둘 경우 자동으로 치유되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자가 치유가 되는 원리는 외부에서 이제 그 고분자를 상처를 냈을 때 고분자를 구성하는 사슬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늘어나는 액체금속 전자회로 기판을 이용하면 신축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웨어러블 전자소자, 생체 삽입형 전자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 11월 11일자 표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설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현수막이 의도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역 삼거리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누군가가 문구를 노란색 스프레이로 덧칠하고 다른 내용의 문구가 쓰여졌는데 조 의원 측은 최근 들어 3차례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시청자위원회는 11월 정기회의를 열어 분야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방위사업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 권력의 견제와 감시, 비판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위원들은 지역방송의 정체성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에 있다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밀한 취재와 뉴스 개발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지연으로 중증 장애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TJB 보도와 관련해 대전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전시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대전 해든학교에 영유아와 초등, 중고등 각 2개씩 모두 6개 파견학급을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개원이 지연되면 특수학교 교사들이 가정이나 시설로 직접 방문해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 82%의 공정률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공사 진행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준공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늦어도 3월에는 개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병원 명칭은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결정하고 넥슨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넥슨재단 희망시 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실시 협약서도 수정했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분양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관심단지인 대전 용문 123 재건축 지구와 갑천 2블록이 이번 주 차례로 분양해 청약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대전 용문 123 단지가 오늘 1017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하는 등 모레까지 1935가구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838만 원입니다. 또 3.3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 1,374만 원에 갑천 2블록이 공공 474가구와 민영 462가구를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보령시 남포면 양길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185km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대 운전자는 연기를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 3분 동안 숨을 못 쉬도록 몸으로 눌렀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친자식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93살 장모 B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발로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금산에서 승용차를 몰다 등교하던 학생들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금산 추부면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79km의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근 학교로 등교하던 초중학생 5명을 크게 다치게 하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고 지점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관할 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과속 방지 시설이나 방호 울타리 같은 부속물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는 도담동 도렛마을 아파트 7, 8단지 거주 저소득 원주민의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도렛마을 7, 8단지는 생활터전이 세종시 건설 예정지에 편입된 3억 원 미만 보상의 저소득 주민 주거 지원을 위해 건설한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동안 도렛마을 7, 8단지 임차인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재계약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20% 할증돼 저소득 입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껴왔으며 이번 조치로 할증 대상 원주민 최대 249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900여 명 줄어든 2,156명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대비 40% 넘게 증가해 코로나 증가세는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700여 명 감소한 903명이 늘었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각각 187명과 1,066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대전에서 1명, 충남에서 2명 발생했습니다.